지금 도민들께서 생방송으로 시청 중이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뒤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국제뉴스 문세인 기자님. 예. 여기 회견문에 대한민국의 삶이 망가지고 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속에 그다음에 국민의 삶 안에 제주와 제주도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삶은 대한민국 전체의 거기에다가 제주도만의 상황도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제주도 스스로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은 제주도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제주도가 아무리 독자로 풀어나가려고 해도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 도민의 경제, 민생, 삶의 조건들,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떨어뜨려 놓고 제주도만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정희 기자님. 예. 뉴스엔 제주의 강정희 기자입니다. 제주 사람이 자존심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선 출마를 하시고 최선의 선택의 도지사를 사임하시면서 우리 제주도민께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임하시면서 같이 그 도정 공백이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같이 몇 분이 같이 사임을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2014년 도지사로 막중한 책임을 맡고 한 번의 중간 선거를 거쳐서 7년 동안 소임을 오늘 이 순간까지 해왔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 갈등이 가장 격한 가운데 취임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제2공항, 또 국제병원 개발과 보존의 갈등, 그리고 제주 공직사회가 이리저리 얽혀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과거와의 단절을 이루어낸 부분들도 있고요. 공직사회의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난개발의 차단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섬으로의 발전,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쏟아서 분명한 방향과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내용에 들어있던 국제투자병원이라든지 제2공항,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최선이었는가? 최선보다는 차악을 막기 위해서 행정 관리 능력과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 저 자신의 한계점도 많이 느낀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지난 14년간 제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확충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질적인 면을 높여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만, 그리고 제주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과 전 세계인의 시선은 7년 전과 지금은 한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클래스가 이미 달라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고 싶은 곳,
그리고 가장 힙하고 트렌드를 가장 먼저 선도해가는 곳, 나아가 미래의 인류의 가치가 가장 먼저 중시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 이것은 제 자신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과 제주라는 정치적인 특성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또 미래를 향하고 계시는 제주도민의 그 위대한 힘을 앞으로 누가 도지사를 하든 자신감을 갖고 더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너무나 감사했고 제주를 가장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그 기간 동안 도지사로서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영광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 봄 꽃 소식과 함께 미래의 현실화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 그 이름 바로 제주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의 낡은 습관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진취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 전망이 가장 밝은 그런 제주로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직하게 되는 분들이 한 6, 7분 되는 것 같습니다. 8분. 8명? 예, 8분이 되고요. 별정직 공무원들이 그렇고요. 가장 사임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도의회로 그 지사 사퇴 통지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 10일을 보내고 나서 12일 아마 0시에 행정부지사의 대행체제로 넘어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12일 이후에 무엇을 할지는 아직 일정은 짜진 않았습니다만은 남은 10일 동안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가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인수인계 체제를 단단히 챙겨서 도민들께서 혹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선출직 도지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그 억하심정을 갖지 않도록 제가 모든 것을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도정의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아직 시간이 열흘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11일 정식 퇴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KBS 허지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허지영 기자입니다. 아까 인수인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수인계 시에 행정부지사님께 이제 어떤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실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에 지사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도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비판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사님의 경쟁력은 어떤 부분을 좀 내세우실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 중앙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지사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도전하시다 보니까 비판을 받으실 소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사님의 경쟁력으로 어떤 부분을 내세우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코로나 방역입니다. 코로나 벌써 1년 7개월째 제주의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축되어 있는 일선에서의 많은 협조 사항까지 아마 우리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서
한 달이 조금 지나는 동안 워낙 현장 중심으로 많이 파악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도지사라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관점과 다른 공직자들이 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과는 달리 도지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아울러 가야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들을 하면서 최대한 도지사라는 그 책임과 그 입장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주의 난개발을 차단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의욕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뉴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탄소 중립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거의 다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와 우선순위, 그리고 중앙정부와 어떤 협조 내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워낙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 시스템은 어차피 도지사가 누구이든 간에 굴러갈 수 있는 수준들이 있을 텐데, 특히 중앙 무대에 대한 협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위기 관리,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혁신적인 사업, 이런 점들이 행정 최고수장의 관심과 점검, 이걸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면 되는 일과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되는 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들을 해가지고 중앙 관료로서의 행정 경험과 도지사로서, 민선 도지사로서의 경험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지사직을 사임하면서 경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요, 저의 공직 윤리 면에서는 그 점이 오히려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방대한 예산, 방대한 직원, 그 방대한 홍보수단, 그리고 공직의 도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와 기회들, 이런 것들은 도정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지 정치인으로서의 일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지사라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의미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도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활동하는 거야 당연히 도의 자원으로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거는 도와는 전혀 다른 대선을 위해서 가는 그러한 일정과 노력들에 대해서 도의 행정 자원을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공직 윤리로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의 공직 윤리관에 따라서 저는 망설임 없이 도정의 연속성과 공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지, 저는 그러한 현직 도지사로서의 프리미엄은 저는 단 1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주어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저의 공직윤리로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근데 선출직 도지사가 그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따른 차이, 이 점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 권한 대행에 대해서 제가 사임한 이후에라도 저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조력을 요청한다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의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저만의 경쟁력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 한 100일 정도의 경선 과정이 있는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누가 대척점에서 싸웠는가, 거기에서 누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왔던 협치의 정치 경험들, 그리고 제주에서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좌절하고 어떤 것은 타협했습니다마는 수많은 행정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 도정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을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도 있고 경험과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의 토론과 검증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발견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도지사라는 현직 프리미엄, 그리고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이라는 인간이,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의 철학과 국가에 대한 저의 비전과 저의 계획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남김없이 국민들에게 발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신 있고요. 결과는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도지사라는 그 직책 속에서 움직이던 원희룡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인간 원희룡이 대한민국 운영을 위해서 도전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병철 기자님. 예. 예, 지사님한테 자꾸 뼈아픈 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선 7년 동안 지금 뭐 도정 수행을 하시면서도 지금 제주에서조차 지금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지금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12명에다가 지금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최종 한 15명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그 컷오프가 9월 15일 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물론 지사님께서는 뭐 당연히 통과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실 테고, 근데 여기서 뭐 그동안 지금 지사님께서 삼선 불출마 배수의 진을 쳤듯이 경선에서 혹시 배수의 진을 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뭐 각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다면요. 원희룡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무대가 바로 경선 무대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MBC 박혜진 기자님. 예. 네, 제주 MBC 박혜진 기자인데요. 그 행정 경험에 있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지지율을 좀 멀리 보자면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행정 경험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경험에 대한 그런 자부심 말고 또 다른 자신감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제주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투철한 공직윤리에 기반한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자기관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저의 평생이든 공직생활이든 정치 과정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자기관리 부분은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할 정도의, 아마 여러분 7년 동안 뭐 이런저런 거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부하셔도 됩니다. 역대 도정하고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전국 시도 다 비교해 보십시오. 네, 그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직윤리에 철저하고 공직의 책임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심 또는 사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난과 독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념 집단의
그런 진영 논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시대에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될 혁신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철저히 이해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충분하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 염려해 주시는 거는 감사합니다만은 배는 항구를 떠나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전은 저의 몫이고 결과는 하늘의 몫이고 옆에서 걱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땅을 살아가는 제주 도민이라면 이것도 저렇고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런데 그렇게 해서 구경꾼으로서 바라봐 주시기보다는 저는 함께 헤쳐나가는 입장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주도는 구경만 할 겁니까?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질문 꼭 하셔야 될 기자님 있으면 김현선 기자님 끝으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JIBS 김연선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도지사직 사임하시고 나서 이제 인수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 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직을 사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분들께서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방역을 그러면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제주도가 물론 더 잘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매우 선방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는 인구 70만의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300만 규모의 이 방역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인구 300만 규모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제주는 사실 몇 분의 1 수준의 그러한 지표를 갖고 있고,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걱정하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안전한 곳으로 피난 왔다는 안도감들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발생의 여러 지표들은 자가격리가 됐든 병원이 됐든 검사가 됐든 제주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한도치에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선방을 해왔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우리 스스로 계속 더 채찍질하는 과정이지, 큰 틀에서 봐서는 잘 관리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 여름 지나면서는 좀 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나오고, 또 특히 수도권에서 섣부르게 미리미리 이완된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그게 늘 비수도권, 특히 제주도에 먼저 충격이 와서 우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도민과 여행객들이 피해를 많이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정도의 상태에서는 우리 시스템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날 하루하루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현재 관리 수준 내에서 간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우리 방역 공무원, 그다음 의료기관, 그리고 민간의 협력자들이 이미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그리고 다시 해이해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우리 제주에는 저는 큰 운이 따른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늘 대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9월 이후부터는 대운이 온다라는 지금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잘 안 되고 제가 잘 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이번 휴가철만 잘 넘기면, 그래서 우리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특히 제가 사임한 이후에 한 달을 좀 초긴장을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이 고비를 협력해서 잘 넘기면 코로나에 대해서든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든 정말 대운, 대사, 만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